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매매 길잡이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한 해외 선물 넘버원이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각에서는 운명의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쯤부터 미 대선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이 사전 투표율이 1억 명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우편 투표 제도로 인해서 이번 대신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의 이런 투표 결과는 일러야 오는 금요일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변동성이 내내 확대되면서 이번 주 시장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전략 챙겨가셔서 최대한 부담 없는 그런 선물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해외 선물 넘버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해왕 마스터 모셨는데 오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왔는데 사실 어제 이제 해외선물 넘버원 코너가 첫 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긴장을 했습니다. 좀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다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해외 선물 넘버원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일정 자체가 굉장히 겹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고 판단해야 될 시황적인 문제,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 자체를 제대로 맹점을 찍어서 설명을 최대한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그 최대한 쉬운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대선이 오늘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외신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는데 오늘 아마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시장에 이 대선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오늘보다 이제 시간표 상으로 보면 내일 오전에 유동성이 가장 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내일 아침 시간대 왜냐면은 이제 투표에 대한 막바지와 이제 개표가 좀 동시에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유동성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오늘 장보다는 내일 엄청 트레이딩 자체가 핫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 개표 상황을 보면서 급변을 할 거예요. 지난 힐러리와 이제 트럼프 대선 때 시장 상황을 보면은 원래 힐러리가 이제 지지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개표와 동시에 진행을 했다가 그 개표 상황 자체가 한 번 뒤집혀졌어요. 그때부터 미증시 자체가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경험입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선에 대한 결과 자체가 증시의 원외이장 변동폭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지난 브렉시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부양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양에 대한 결과 자체가 방향성 자체를 잡지 개표를 진행하면서 방향성 자체가 한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어떤 시장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흔히 조금 이제 차트 표현으로 좀 도찌라고 표현을 해요. 도찌라고. 근데 이런 도찌적인 차트 자체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투표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당일 이슈에 근접을 하는 게 이상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향후 미국이 숙제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자체가 일정하게 좀 나열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셔야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적절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중요하겠죠. 올 한 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뛰는 장일 테니까. 근데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은 해외 선물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버나잇 관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내일 시장 자체가 오버나잇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을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들고 한 방향성에 대한 데일리 트레이딩 자체를 추구하되 이탈 관점과 저항 관점에 대한 어떤 라인 자체가 정확하게 두드러져야 돼요. 그래야지 스위칭 관점이 한 번은 성립이 될 거예요. 그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외신적으로 우세한 상황인데 이따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사실 내일 개표가 동시에 이제 마감이 되고 진행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운 장이 많이 연출이 될 거예요. 다 이유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스닥 할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월 4일 수요일 내일 오후 2시부터 개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개표 마감까지 좀 당혹스러운 장이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우편 투표는 또 이 개표가 금요일까지 일러야 그 수준에 도달해야지 결과가 좀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니까 정말 이번 주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지수 선물 시장 흐름 살펴볼 때 그때 해주신다고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넘버원은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대선이 시작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2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넘버원은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와 실시간 소통으로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혼자 하기 어려운 트레이딩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품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상품별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전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오늘 1.14%가량 상승한 3,33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이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13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오늘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가량 오른 3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역시 1% 가까이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1,900달러대 돌파해서 1,90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오늘 0.65%가량 강한 반등 성공하면서 1.171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왔는데 전부 다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특히 골드와 크루드 오일 굉장히 어제에 비해서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체와 전문가들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을 놓고 맞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운용사 블랙락은 대선과 의회 모두 민주당 압승을 뜻하는 이 블루웨이브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블루웨이브 덕분에 미국의 부양 규모가 확대가 되고 미국의 무역과 외교 정책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해지며 또 미 달러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블랙락은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도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좀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더 그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을 하면 인프라 지출이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 접근이 지금보다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변덕을 부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든의 행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증시 랠리에서 소외됐던 가치주와 경기 순환주가 바이든 당선 시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신채권 왕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제프리 군들라흐가 대선을 앞두고 30년 만기 같은 장기 미국 국채를 팔라고 조언했습니다. 미 장기 국채의 보유 가치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미 장기 국채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장기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준이 2%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장기 국채의 가격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군드라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지 말고 차라리 금이나 비트코인을 해지해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동시에 선거 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장 수익을 좌우하는 연준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슬림번 선임 매니저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여타 통화 정책에 대한 접근은 선거 결과에 좀 멀어져 있다. 선거 결과를 떠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업 친화적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도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반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던 이후에는 증시가 호조를 보였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연준이 닷컴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쳤었고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그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연준이 완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호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대선도 대선이지만 연준의 행보에도 집중을 놓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역시나 외신에서도 미 대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왈가왈부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좋아하시는 그 장기 국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금 대선보다는 연준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외신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사실 이제 별로인 외신 내용 관련해 갖고는 별로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내용은 좀 괜찮네요. 오늘 내용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군드라흐 관련해 갖고 장기 국채를 팔라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연준에서 이제 장기 국채 재매입 관점을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연준에서 사면은 더 오르는 거 아닌가요? 네,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스프레드적인 부분, 채권 스프레드 이따가 좀 설명을 할 건데 골드타임 관련해서 나올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랑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근데 이번 FOMC 회의와 어떻게 보면 장기 국채가 좀 연결이 지어져요. 이제 세 번째 헤드라인에서 대선 말고 연준에 신경 써라 하는 부분하고 네. 이제 장기 국채를 좀 연동을 지어봐야 됩니다. 어... 이번에 연준에서 좀 시행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슈적인 건 없어요. 이제 결과만 좀 얘기해 드리면은 별일 없다 이거예요. 별일 없다. 왜냐면 항상 하던 거니까. 근데 연준이 할 수 있는 제스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이따 얘기를 자세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장기 국채를 만기돼 도래된 장기 국채 자체를 재매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대한 상품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 국채를 재매입을 해갖고 어떻게든 단기 국채와의 금리 차이를 벌려야지 안정적인 모멘텀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장기 국채 자체를 파는 거는 장기 국채 파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스프레드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FOMC 회의가 있겠죠. 뭐 당연히 금리는 동결이겠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전에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란톡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점도표 일정 자체는 2023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는 거고 연준을 신경 쓰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국채 매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채 매입도 연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앞으로 미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최근 나왔던 거 자체가 이제 언제 YCC, 일드 커브드 컨트롤을 개시를 하냐 이건데 그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실행을 하는 거고 아직 이제 대상에는 올려놨지만은 아직 실행에 대한 여부 자체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드 얘기할 때 달러 인덱스도 설명해야 되니까 이번 연준의 시나리오 어떤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말씀하실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뭐 사실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해 주신 수익률 곡선 제어 같은 경우는 정말 올해 꾸준히 나왔던 이슈인데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그 YCC에 대해서 진행할 그런 입장이 표명되지 않았고요. 과연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트레이딩 뷰 들어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로 이동해 보시죠. 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 매수에 걸어도 돈을 벌 수 있고 매도에 걸어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또 선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상품별로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2시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였던 55.8을 훌쩍 뛰어넘은 59.3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조업 지수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또 전해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경기 지표에 대해서 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한데 크루드 오일 가격이 오늘 오후 5시쯤부터 갑자기 36달러 선에서 38달러 선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8달러 선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일에 대한 이슈부터 어떻게 이런 흐름 살펴보고 계신지 팻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매수일지 매도일지 관망일지 지금 바로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왜 관망 의견 주셨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관점만 어제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봉 차트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유가는 35, 45 앞으로 레인지예요.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좀 두껍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35, 45 레인지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앞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안정화가 이 레인지 안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죠. 지금 저도 올 때 오늘 기름을 넣고 왔는데 앞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왜 그러냐면은 유가 관련해 갖고 이제 산업 대책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되는 바고 그리고 이제 셰일 관련해 갖고 생산이 없다고 하지만은 반대로 또 얘기하면 수요도 없어요. 만약에 셰일이 생산이 안 된다고 가정을 지금 파산한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코로나 사태로. 근데 반대로 수요적인 입장도 측정을 해보면은 수요적인 공장 가동에 대한 이제 기름이죠. 기름도 굉장히 적어지는 걸로 상황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이 레인지 안에 구간대가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오펙과 미국 셰일에 대한 방향성 자체 그리고 시황적인 측면 자체는 재고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든 미국 쪽 셰일업계에 관련해 갖고 공급적인 감산이라든가 이제 공급에 대한 증가 이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 시황 안에서 레인지 구간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전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락 파동을 이끄는 상황에서도 제가 37달러 이탈되면 매수 측면을 오히려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낫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 관점 자체가 명백하게 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2달러까지는 앞으로 매수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오늘 회왕이 왜 관망을 들었냐 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 올랐어요. 오늘 내일 보는 게 나아요. 내일 보는 게 다시 한번 재매수 측면을 보려면 지금 재매수 측면에서 보려면은 타점 자체가 최하점 자체가 37달러예요. 37달러 지금 38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대기하시고 오히려 지금 오일 관련해서 트레이딩보다는 내일 측면에서 다시 재파동 국면 보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가 자체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래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파동에 대한 근거를 봐야 되는데 오늘 60분봉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지금 보시려면은 최소한 이탈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 35.50 이 측면에서 매수 관점을 놀려야 되는데 그 측면 타이밍 자체는 이미 많이 오른 뒤고 리스크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상존하기 때문에 오늘 원웨이장이냐 시황이 없잖아요. 이제 파동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유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봉상 레인지예요. 일봉상 박스 레인지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이거를 좀 깊게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매수 측면 자체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포커스. 이 포커스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손익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게 측면이 될 수가 있어요. 손익비 자체가. 손절과 어떻게 보면 익절에 대한 대비 자체가 항상 모멘텀이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손익비 구성이 되고 누적 수익이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데 그건 하나의 방향성 제고입니다. 그럼 매수 측면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앞으로 예의주시하되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파동 자체가 너무 세게 올라오고 고점에 대한 형성 분위기가 있는데 매도를 앞으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니 관망하시고 내일 눌릴 때까지 37라인까지 눌릴 때까지 대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망 의견을 주신 이유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7달러 선까지 눌리면 그때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5일 뷰 봐주셨을 때는 37인가 38달러 선에서 오일 가격이 움직이면 42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37 이탈 관점이었는데 어제 전일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어제 33, 34 이때도 갔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놈은 왜 이제 지금 300틱이나 올라야 되는 그 가격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예, 바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힘이 강해요. 유동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가격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파생 관련해 갖고 해외 선물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구간, 원하는 측면 자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 자체라든가 이런 거는 급하게 할 필요성이 앞으로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측면 자체는 어떤 지지에 대한 단가 자체 성립됐을 때 그리고 시장에 대한 성립 자체가 근거하에 있을 때 그때 맞아 떨어졌을 때 매매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매 그렇게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천천히 즐기세요. 시장 자체를 구경하면서 즐기시면서 시황 정보도 확인하시고 남는 시간에 저희 해외 선물 넘버원도 시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는 시간에 시청하지 말고 이렇게 트레이딩하면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보기 바쁘시기 때문에 아, 그럴까요? 최대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는 하는데 네. 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방해되실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일에 대한 뷰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오일 트레이딩에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골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골드는 지금 가격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올라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좋은 외신이 함께 좀 곁들여서 나오고 있어요. 골드가 어제는 1,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은 1,900달러 선을 돌파를 해준 그런 상황인데 미국 대선과 함께 저녁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이 반트럼프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맞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후에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또 한 번 이런 폭력 시위 아니면은 총격 사건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골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골드 가격도 좀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는 골드에 대해서 관련 뷰 어떻게 보고 계실지 팻말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골드도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골드도 올랐기 때문에 관망이신가요? 제가 오늘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제 대선 전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흔히 표현하는 휩쇼적인 부분, 단발성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뛸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뭐 나스닥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미리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해선하지 마세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제가 미리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대기하는 그 장세가 있고 시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라는 확정 자체가 지금 없어요. 전일 제가 매도적 접근을 단기적으로 본 거는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8월 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만 볼게요. 8월 말부터 골드의 분위기 자체가 탑다운 되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OMC 회의를 이번 주에 앞두고 제가 회의 전에 한 번 더 이제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FOMC에서 시장 자체가요. 부양책을 꺼내면은 골드가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통화 정책 자체는 새로운 통화 정책이에요. 기존에 뭐 채권 만기된 거 재매입하고 하던 거 말고 뭐 아까 얘기했었던 일드 커브드 컨트롤이라든가 일드 캡을 씌우는 거죠. 아니면은 회사채 매입이라든가 새로운 시도 자체를 한다면은 골드 자체가 올라가요. 그럼 왜 올라가냐? 달러가 원웨이 하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장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대기하는 구간인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1319.5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질까 하고서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골드를 볼 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좀 대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저항대에 맞는지 아니면은 이탈이 이루어지는지. 이탈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저항을 막고 다시 매도 관점이 성립되는 포인트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포인트에서는 제 매도 구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선이라는 시나리오도 남아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골드가 올랐다는 거는 달러가 떨어졌다는 거겠죠. 오늘 장세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떨어졌다는 거고 달러가 떨어졌다는 거는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실어져 있다는 거고 이는 곧 바이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승리 예감을 좀 예측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 골드가 올랐던 거는 대선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사실상. 바이든이 압승이 예상이 되면은 달러는 떨어지고 미증시는 올라가고 골드는 올라갑니다. 이게 방향성 제고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양에 대한 금액 규모 자체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 자체가. 하나의 이슈적으로 지금 모든 종목 자체가 뭉쳐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올해 들어서 드러났던 이유 자체는 돈을 연준에서 풀기 때문에 한국 증시 자체가 이제 코스피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상승 랠리를 이끌 수도 있는 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 반영 자체를 즉각적으로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시려면은 미국에 대한 연준 정책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확인을 한 다음에 주식이 다시 한 번 더 화랑을 입을 수 있는 시기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럼 이는 그건 뭐다? 돈을 푸는 거와 묶는 거, 쉬는 거, 돈을 푸는 거, 이 두 맹점 자체로 나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FOMC 회의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한번 PPT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PT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PPT를 제가 보는데 이번 회의에 대한 맹점 자체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의를 알아야지 앞으로 향후 골드에 대한 전망 자체도 할 수 있는데 국채 관련해서 재만기 도래된 장기물 국채죠. 아까 누구였죠? 누구였죠? 군누라흐요? 네, 군누라흐. 군누라흐가 이제 장기 국채에 대해서 내다 던져라. 이런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 스프레드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아, 혹시 제프리 건들락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아, 동명이인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표기법 때문에 아마 네. 다를 텐데 건들락이 그 신채권왕으로 유명해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채권을 왜 내다 팔라는 건지 그것만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누가 얘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네, 있는 거예요. 이 맹점이 좀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표 보이시죠? 이게 장기 국채하고 단기 국채에 대한 금리 차이입니다. 금리 차이.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미국이란 시장 자체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갖고 장기 국채를 쉽게 설명하면은 30년 국채가 있으면은 이거를 삽니다. 그럼 이걸 담보로 해갖고 돈을 또 대출을 받아서 10년물 국채를 사요.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은 장기 국채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장기 국채하고 단기 국채하고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는 거는 이건 위험 신호에 대한 발생이에요.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 머니마켓 펀드에 대한 시장 구조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연준에서는 이거를 방어를 해야겠죠. 방어를.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수단 자체는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수요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급을 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를 어떻게 보면 올리고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을 원활하게 유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국채에 대한 발행 자체가 없는 상황 내에서 국채 자체를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럼 재만기에 대한 도래 상품을 재매입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회왕님, 이게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시장이 왜 영향이 없는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새로운 이슈, 새로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요. 이미 했던 장기 국채 만기에 대한 도랩을 재매입한다. 이건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히 언론에서 떠들거리지. 외신에서 한번 떠들거리지. 왜냐? FOMC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한번 떠들어 주는데 만약에 새로운 정책 자체가 나온다면 증시 자체는 방향성을 원웨이로 띄지만은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대선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정책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장기 국채를 매도하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국채 자체를 발행을 하겠죠. 공급량이 엄청 늘릴 겁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은
국채를 갖고 있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고, 근데 이 장단기에 대한 국채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번 FOMC 회의에서 왜 만기 국채를 도래를 하는 거를 재매입하려고 시도하는지 이거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채에 대한 금리 수급 조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준에서 만질 거예요. 공급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고 수요는 연준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를 컨트롤하겠죠. 근데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YCC를 돌입하는 거예요. 연준에서 통제가 안 된다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만지지 못한다. 연준이 지금 서포터적인 의미인데, 야, 시장이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연준에서 완전 직접 개입으로 가자 하는 게 일드 커브도 컨트롤입니다. 무제한 매입이죠. 근데 아직까지 그 시간 자체는 널널히 남아 있어요. 그거는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게 나와버리면 달러가 그냥 하방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때 골드를 막 매도 본다면 이건 뭐야, 뭔 상황이야 이렇게 벙찌지 마시고 골드가 재매수 기회가 언제든지 열릴 거예요. 자, 회의에 대한 전망 자체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FOMC에선 재만기 국채에 대한 돌입 매입 얘기만 꺼낼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이슈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성, 장애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번 회의는 그래요. 이번 회의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연준 자체가 지금 국채 매입하고 있는 거는 국채 MBS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회사채 자체 내용도 있는데 회사채 자체는 매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카드를 굉장히 남겨놓는다는 거고, 앞으로 국채 MBS 채권, 재만기 채권만 매입을 할 거다. 이게 이번 FOMC에 대한 어떤 예상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이슈적인 부분, 이런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안 나올 거로 예상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연결될 것이다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웨이팅을 들었지만은 골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측정을 얘기를 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단가에 대한 저항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볼지 매수를 볼지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골드가 올랐던 거는 달러가 하방을 찍었다는 거고, 달러가 하방을 찍었다는 거는 바이든에 대한 당선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업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미국의 상황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핫한 거는 이제 내일 야간장이 엄청나게 핫하겠죠. 점점 개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따 나스닥도 되겠지만 관망하세요. 해서는 쉴 때 쉬어줘야 됩니다. 장의 흐름, 시황적인 측면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초단타 플레이만 가능한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 지금 뷰 살펴봤고요. 윌드 커브 컨트롤, 이 스윙률 곡선 제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YCC가 가동이 된다면 앞으로 골드 가격 좀 매도 나오면서 매수 진입 유효할 수도 있고 달러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8%, S&P 500이 1%, 나스닥이 0.7%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현재 속보에서는 시장이 지금 명확성을 원한다. 이 불확실성을 빨리 탈피하고 싶어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상품별 시세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여전히 전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미니 S&P 500 1%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3,334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입니다.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1,11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3%가량 올려 세우면서 3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도 0.7%가량 올려 세운 1,9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7% 상승한 1.17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가 상승 출발한 가운데 여전히 선물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장에서 이 투표 결과가 좀 예상보다 다르게 흘러간다면 이 4년 전 힐러리 때처럼 갑자기 미증시가 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나요? 네, 이제 왜냐면은 반대 매매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당일성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일성이고 이제 개표 상황 자체가 좀 진행이 되겠지만은 개표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너튜브 뭐 이런 데서 이제 외신 속보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개표되면 될수록 뭐 느끼시겠지만은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라면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압도적인 차이. 뭐 10% 이상에 대한 어떤 지지율 격차가 아니라면은 네.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힐러리 때도 트럼프 대선 때도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야, 트럼프가 되겠어. 이 공감 자체는 모두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 미국의 상황은 달라요.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전략 자체가 이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좀 입히기 때문에 실제 결과치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고 역전이 된다면은 내일 갑작스럽게 증시 폭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이제 개표 상황에 따라 다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내일 올라요, 떨어져요. 이거 예측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저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나스닥 때 부양 관련해 갖고 자세한 설명 드리면서 더 추가적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된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개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큰 격차가 아니라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개의 경합주에서 모두 지금 표차가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어요. 아리조나도 그렇고 뭐 플로리다나 미시간 같은 대표적인 경합주에서 지금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고 한 3%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함께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선물지수 좀 어떻게 방향 잡아보면 좋을지 팻말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관망 오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사실 예측보다는 내일 하는 게 맞고 가장 네. 이상적인 태도는 사실 FOMC 회의 이후에 대응하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내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언론 기사 나온 걸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우세일수록 미증시에 대한 매수 포인트 자체를 취해야 되는 거는 이제 부양 정책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두 당,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어떤 부양 정책에 대한 시도 자체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보면은 이날 증시 상승은 지난주 큰 폭을 보인 데 따른 반작용과 바이든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자체가 사실 엄청 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은 어떻게든 올랐다는 걸 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은 내일 말도 안 되는 장이 열리는 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증시는 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증시 자체를 바이든이 될수록 매수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부양 정책,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어떻게 합의점입니다, 여러분들. 4월까지 어떻게 보면은 합의가 잘 만료된 상태고 그 이후에 이제 5차 부양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 이제 4차 자체는 벌써 끝났습니다. 지급이 여러분들. 지금 지금 11월이죠. 이제 10월 초에 끝났어요. 10월 초에 지급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9월 중순부터 굉장히 5차 부양책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자, 왼쪽에 이제 공화당을 보시고 오른쪽에 민주당을 보시면은 격차 자체가 굉장히 심해요. 이제 부양 규모예요, 규모.
트럼프가 뭐 갑자기 이제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부양 규모를 이제 2조 달러대로 자기도 늘릴 자신이 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표심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건 당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당이 합의를 봐야 돼요. 양 당 자체가. 근데 민주당에 대한 취지 자체는 뭐냐면은 원래 맥스가 이제 3조 달러였어요. 3조 달러.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미니멈 자체는 5천억 달러였고 굉장히 차이가 심했어요. 최근 접점 자체를 굉장히 2조 달러 순으로 스프레드 자체가 좁혀진 상황인데 투표에 대한 결과는 곧 민주당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부양정책 돈을 푸는 규모 사이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풀 거라는 기대감이 실릴수록 미 증시는 올라가게 돼 있고 달러는 하방을 찍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외신에서 나오는 표현 자체가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되면 당선될수록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미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 달러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자체는 이 부양 규모에 대한 금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제가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지금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증시를 보면은 잠시만요. 자, 나스닥 차트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증시가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증시가 오른 겁니까? 이거 내일 기다리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기다리는 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매수 보세요, 매도 보세요. 이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실시간 개표 방송을 보고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하에 보실 분들에 대한 관점 자체는 제가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완전히 대기하는 장이에요. 사실상 어떤 방향성을 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투표 시작했는데 개표도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투표 시작했는데 어떤 결과치를 벌써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일입니다. 실시간 개표 상황을 보면서 트레이딩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든이 우세한다는 격차가 지지율이 더 벌어질수록 미 증시 자체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갑자기 격차 자체가 줄어들수록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의 관점이 열리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역전을 한다. 이러면 증시 당일 엄청난 낙폭을 기록할 겁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부양에 대한 규모, 금액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외 선물을 보시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올 한 해 장세 자체가요. 제가 해외 선물 거래를 이제 10년 이상을 했는데 역대 최고조 유동성이에요. 역대 최고조.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자, 오늘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일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차트 자체 좀 까무잡잡해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증시 자체가 2008년 리먼 사태 때 일어났던 증시 자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증시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최고점 자체가 12,000포인트를 넘어섰었는데 자, 이게 언제 무너질까요?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강연회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강연을 못 하겠지만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재밌는 얘기 자체도 꺼냈는데 이게 아까 MMT 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MMT 시장 머니마켓 펀드에서 장단기 금리가 꼬이기 시작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증시 박살이 납니다. 이거는 연준에서 돈을 아무리 푼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증시는 거품이에요. 근데 이 거품 자체가 더 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정책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자, 심지어 미국의 입장은 YCC 자체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금리 자체 카드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채도 PMCCF를 계속 운영 개시를 하고 나서 빵 달러를 매입을 했어요. 빵 달러. 아예 매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거품 자체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입니다. 근데 한 번에
엄청난 빅쇼트는 향후 예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MMT 시장이 꼬여기 하는 징조가 보였을 때 나오는 거고 앞으로 카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 증시 앞으로 빅쇼트 온다 이런 예상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이제 마무리 멘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에게는 아직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다. 이런 명언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아직도 꺼내놓을 그런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미 증시에 거품이 더 낄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내일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개표 상황 챙겨보시면서 선물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방송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또 오늘 방송에 대고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좀 앞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겠지만 이제 23시, 24시에 항상 정보 제공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제 방송 준비를 하느라 노란톡에서 좀 소통 자체를 많이 못했는데 지속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시황에 관련해서 대응한 전략을 노란톡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